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호텔 복도에서 아내 백지연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현우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그가 이곳에 온 건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전 현우 씨는 아내의 카드 내역을 우연히 봤어요. 평일 오후 2시 호텔 결제, 같은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 아내는 그날 와인 클래스 특강이 있다고 했었죠. 현우 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주차된 후에도 한참 동안 시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김이 서린 창문. 20분 넘게 두 사람은 차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차에서 내린 아내의 모습.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고 스타킹에는 얇게 올이 나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자는 아내보다 먼저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아내는 차 옆에서 한참을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바로 다음 날 남편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승인 문자가 온 겁니다. 본인은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은행에 확인하자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제출됐는데요. 현우 씨는 그런 거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죠. 오빠,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곧 정리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강현우 씨는 55세, 중견식자재 유통회사에서 거래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6년째 다니는 회사였어요. 숫자와 기록을 다루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죠. 아내 백지연은 52세, 문화센터에서 와인 클래스 강사로 일했습니다. 결혼 23년 차, 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두 사람은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와인 업체 미팅, 강의 준비, 동기 모임. 핑계는 그럴듯했죠.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아내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현우 씨가 처음 의심을 품은 건 카드 명세서 때문이었어요. 평일 오후 2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 같은 날 오후 3시 인근 도시 호텔 결제 18만 원. 저녁 7시 레스토랑 결제 24만 원. 아내는 그날 강의가 취소돼서 동기들이랑 점심 먹었다고 했었습니다. 현우 씨는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차량에는 최근 3개월치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같은 호텔 주차장이 3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매번 같은 검은색 BMW가 옆에 주차됐습니다. 남자는 늘 같은 사람이었죠. 현우 씨는 가장 최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어요. 출발할 때는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뭔가 속삭였어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차 옆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블라우스 단추를 다시 채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추가 풀려 있었거든요. 5분 뒤 아내도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와는 다른 입구로요. 현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틀 뒤 현우 씨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KB국민은행 고객님 명의 신용대출 2천만 원 승인 완료. 입금 계좌 백지연. 현우 씨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제출됐는데요. 본인 확인도 완료됐고요. 위임장? 현우 씨는 아무것도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현우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더군요. 카톡을 열자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이 보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어요. 오빠,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곧 정리돼. 현우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야 해. 통장은 내가 관리하니까 걱정 마. 돈은 다 빼놨어. 현우 씨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자 사진들이 나왔어요. 호텔 침대 위 샴페인 2잔, 남자 손목에 찬 고급 시계, 아내가 남자 어깨에 기댄 셀카,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 태준 오빠, 지난번 그 방이 더 좋았어. 다음엔 거기로 가자. 현우 씨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 내용 중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류는 내가 챙길게. 현우 도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회사 거래처 명단 보내줄게. 이거면 될 거야.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에 이름만 올리면 돼. 나중에 되팔면 2배야. 불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명의를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다음날 회사 법무팀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본인 모르게 위임장이 위조됐다면? 후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형, 그거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히 금융 관련이면 더 무거워요. 근데 왜요?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또 외출했어요. 와인 협회 미팅 있어. 늦을 거야. 현우 씨는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내 차는 와인 협회가 아니라 한적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분 뒤 검은색 BMW가 나란히 주차됐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 아내는 남자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2층으로 올라갔어요. 현우 씨는 차 안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남자가 아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아내는 남자 차에 기대서서 한참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남자가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류 봉투. 두툼해 보였어요. 아내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기 차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집에 먼저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뒤 아내가 들어왔어요. 미팅 어땠어?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근데 왜 앉아?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현우 씨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3시간 전 모텔에서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현우 씨는 아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아내는 현금 500만 원과 메모지 하나, 계약금, 나머지는 다음 주. 현우 씨는 봉투를 다시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건 불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남편 명의를 이용해서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했어요. 사설조사 전문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현우 씨는 조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충청권에서 15년째 일한다는 40대 남자였어요. 사무실은 번화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전문가가 물었어요. 아내의 행적과 상대 남자 신원. 그리고 현우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 불륜 조사는 사진 증거만 원하시는데 금전 관련까지 확인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현우 씨는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 파일들을 건넸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네요. 사기 공모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대 남자 차량 번호 아십니까?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현우 씨는 준비한 USB를 건넸어요. 전문가는 파일을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뭡니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다 없앱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3시, 충청권 외곽의 한 비즈니스 호텔. 백지연은 복도를 걸어 12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늦었네. 미안해요. 강의 끝나고 오느라. 지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태준이 그녀의 코트를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한테 서류 얘기 꺼냈어? 아직이요. 타이밍을 봐야죠.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인감증명서 3장. 이거면 충분하죠? 태준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다음 주까지 대출 진행 가능해.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걱정 마. 명의만 빌리는 거야. 나중에 다 정리해 줄게. 태준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시각 현우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확인해야 했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 내역을 출력해 줬습니다. 현우 씨 눈이 커졌어요. 지난 2개월간 총 3,8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출금 내역들 확인하셨죠? 아니요. 처음 봅니다. 온라인으로 출금되셨는데요. 본인 인증도 완료됐고요. 현우 씨는 아내가 자기 공동인증서를 어떻게 썼는지 알았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개인정보라 상대 계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수취인 이름은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문태준. 3번의 송금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아내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통장 정리 좀 하려고. 그래. 저녁 뭐 먹을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무거나. 편한 거 해.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엄마 환갑이잖아. 그렇지. 가족들 다 모인대.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현우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봤어요. 당연히 가야지. 가족 행사인데. 아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괜찮아. 현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현우 씨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함을 꺼냈어요. 자기 인감 도장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져간 겁니다. 현우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전산을 확인했어요. 최근 3개월간 총 4번 발급되셨네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도용 신고하셔야죠.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언제 발급됐는지 공무원이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모두 아내가 미팅이나 강의를 핑계로 외출한 날이었어요. 현우 씨는 인감 도용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사흘 뒤 조사 전문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현우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무실로 갔어요. 전문가가 파일 봉투를 건넸습니다. 상대 남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문태준, 56세. 직업은 전문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리조트 회원권 분양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요? 네. 겉으로는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실상은 회원권 되팔이죠. 그것도 문제 있는 회원권들만 취급합니다. 현우 씨는 파일을 열었어요. 남자의 이력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사기 전력 2회, 민사소송 5건, 현재 채무관계 다수. 이 사람 재산 있습니까? 전혀요. 빚만 2억 넘습니다. 현우 씨는 이해가 됐어요. 아내는 돈 없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내를 이용해서 뭔가를 벌이려 했던 겁니다. 더 있습니다. 전문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인과 이 남자가 공동으로 계약한 리조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뭐라고요? 남편분 명의로 된 계약서예요. 서명도 있고요. 현우 씨는 그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문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리조트,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회원권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은? 문태준이 중간에서 빼돌렸을 겁니다. 부인명의 계좌로 500만 원씩 나눠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문태준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요. 현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법정에 내도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카톡 대화 기록 모두 있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현우 씨는 수표를 끊어줬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의뢰인분 복수하시려는 거죠? 현우 씨는 뒤돌아봤어요. 증거는 드렸으니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조언 하나만 드리자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손해보는 건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우 씨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우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현우 씨는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상담했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혼 전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륜 증거와 사문서 위조, 사기 공모 정황이 모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우 씨는 준비한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캡처, 금융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조사보고서. 변호사가 천천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요. 현우 씨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요. 현우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복수는 권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26년간 거래 관리를 했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장모님 환갑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려고요. 그 전에 현우 씨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몇 가지 장치를 준비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현우 씨의 계획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하긴 한데 상당히 치밀하시네요. 23년 배신의 대가입니다. 현우 씨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회사 거래처 명단을 확인했어요. 아내가 문태준에게 보낸 명단과 일치하는지 체크했습니다. 일치했어요. 현우 씨는 해당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혹시 리조트 회원권 투자 제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세 곳에서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네,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강 책임자님 부인분이 소개해 주신 건데 진행하셨습니까? 아직 검토 중입니다. 현우 씨는 안도했어요.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자세한 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계약 현황을 재확인했어요. 2천만 원 신용대출 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드론 1,500만 원. 현우 씨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었어요. 총 3,500만 원이 불법으로 인출됐습니다. 현우 씨는 은행에 사문서 위조 의심 신고를 접수했어요. 정식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서명 필적 감정도 요청하고요.
은행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명의도용 범죄입니다. 경찰 신고하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되면 신고할게요. 현우 씨는 마지막으로 리조트 개발사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강현우 명의로 계약된 회원권 건인데요. 네, 확인됩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입금 완료됐고요. 제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요. 개발사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건 중개인 통해서 진행된 건데요. 문태준 씨라고 그 사람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어렵습니다만. 고객님, 혹시 명의도용 피해자시면 경찰 신고하시고 공문 보내주세요. 그럼 계약 무효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태준 씨 통해 계약된 건이 몇 건입니까? 직원이 확인했어요. 최근 3개월간 7건입니다. 현우 씨는 알았어요.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태준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치. 현우 씨는 문태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 폰에서 복사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백지연의 남편이고요.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안 나오시면 경찰 신고합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오시면 압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현우 씨는 호텔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뒤 문태준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 명품 가방, 겉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강현우 씨입니까? 앉으시죠. 문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제 아내 백지연 아시죠? 문태준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분 남편분이. 네.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리조트 회원권 계약한 것도 아시죠? 문태준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오해가. 현우 씨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위조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문태준이 봉투를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시죠? 저는 지연 씨가 남편분 동에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현우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와 문태준의 대화였어요. 현우 도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알았어. 그럼 계약서 작성해서 보낼게. 문태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현우 씨는 차갑게 웃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용서를요? 돈은 다 갚겠습니다. 당신한테 돈 있습니까? 빚만 2억 넘는다던데요. 문태준이 놀라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가 거래 관리 26년 했습니다. 사람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현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장모님 환갑잔치가 있어요. 거기 오세요. 네.
안 오면 당장 경찰 신고합니다. 오시면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오시면 압니다. 현우 씨는 봉투를 챙겨 나갔어요. 문태주는 자리에 남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는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수요일 환갑잔치 몇 시더라?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후 6시. 호텔 연회장이야. 알았어. 내가 선물 준비할게. 뭐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현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내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현우 씨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서 봉투를 준비했어요. 환갑잔치 날 공개할 자료들이었습니다. 증거사진, 계약서,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송 및 형사 고소장. 현우 씨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에는 40명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백지연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음식 배치, 테이블 세팅, 손님 맞이. 딸로서 완벽한 모습이었죠. 현우 씨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오후 6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어머님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차례로 나가 절을 했습니다. 아내도 절을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장모님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지연아. 내가 다 준비했다며? 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현우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가족 대표로 사위님께서 축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현우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전에 계획에 없던 순서였거든요. 현우 씨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위 강현우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가족 여러분이 모였는데요. 현우 씨가 양복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명의로 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위조됐고요. 장모님이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입니다. 총 3,500만 원. 이것도 제가 신청한 적 없어요. 현우 씨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동 통장 내역입니다. 2개월간 3,8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모두 문태준이라는 사람 계좌로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제정신입니다. 아주 또렷해요. 현우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조사보고서입니다.
제 아내 백지연이 문태준이라는 남자와 지난 3개월간 호텔과 모텔을 11번 방문한 기록이에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친척이 부축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내가 소리쳤어요. 현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호텔 주차장, 흔들리는 차체, 그리고 아내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 안 돼. 꺼. 아내가 달려들려 했지만 친척들이 막았습니다. 현우 씨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아, 지난번 그 방이 더 좋았어. 현우 도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통장은 내가 관리하니까 걱정 마. 장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니야. 오해야. 이건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준이 들어왔어요. 현우 씨가 그를 불렀던 겁니다. 사람들이 문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지연이랑. 아내가 문태준을 보자 비명을 질렀어요. 왜 여기 와? 가. 문태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문태준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께 소개하죠.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문태준이 떨었어요. 저는 말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당신이 한 일을. 문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 씨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남자는 저희 회사 거래처 세 곳에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래처 정보를 넘겨줬거든요. 아내의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현우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서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현우 씨는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붙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현우 씨는 아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공모를 택했어요. 제발, 이혼 소송은 다음 주에 접수합니다. 형사 고소도 함께요. 현우 씨는 연회장을 나갔어요.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문태준이 떨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 경찰 신고는 내일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더 죄만 무거워집니다. 현우 씨는 호텔을 나와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23년간의 거짓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백지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서로에게 연락했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차를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백지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문화센터 원장이었어요. 강사님, 어제 일로 인해 센터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강의를 중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어요. 당분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요. 추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문태준의 사무실 앞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태준 씨 맞으시죠? 위조 계약서 및 명예 도용건으로 조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이게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현우 씨 명의로 작성된 이 대출 신청서,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서류는 지연이 건네준 거였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현우의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증거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명의도용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가 추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문태준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당신이 현우 명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당신 책임 아니에요. 내가 다 떠안을게. 변호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공모 증거네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시작하면 둘 다 끝입니다. 3일 후, 백지연은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보냈죠. 현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현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지연의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문태준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나한테 뭘 한 겁니까? 왜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금감원에 넘어간 겁니까? 지연은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이 건넨 서류 말이에요. 그게 전부 위조였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날 이용한 거잖아요. 지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고요? 그 서류는 당신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둘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로 몰아갔죠. 일주일 후, 법원 복도. 백지연과 문태준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둘 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태준이 비웃었죠. 내 인생은요?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변호사들이 둘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죠. 현우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네요. 2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지연은 위자료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포기. 문태준은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어요. 지연의 문화센터 강의는 영구 중단됐고 태준의 리조트 브로커 일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은 서로를 증오하게 됐죠. 6개월 후 현우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딸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온했어요. 배신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현우는 우연히 지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흔적을 감췄고요. 둘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 용서한 거예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끝낸 거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현우가 미소 지었어요. 사랑이 끝나면 미움도 끝나는 거야. 그냥 남는 건 기억뿐이고. 그날 밤, 현우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걸 선택하죠. 정답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배신당한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